기아 타이거즈의 자유계약 선수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치닫고 있다. 이제 오로지 한 명, 조상우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기아는 4일 양현종과 1년 45억 원 계약을 정식 발표하였다. 그 전에 이준영과도 3년 12억 원의 재계약을 완료했다. 반면 박찬호가 4년 80억 원의 두산 베어스로, 최영우가 2년 26억 원의 삼성 라이온즈로, 한승택이 4년 10억 원의 KT 위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기아는 한승택에게는 처음부터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찬호와 최영우 영입 과정에서는 내부 기준에 따라 최대한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박찬호 영입 전은 원래 두산과 KT의 경쟁이 심했고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오히려 최영우 영입에서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의외라는 반응이다. 기아는 외부 FA 시장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찬호와 최영우에 제시했던 금액으로 남은 FA 조상우나 다른 외부 선수들을 볼 여지도 있지만 조상우와의 잔류 협상을 끝으로 시장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우와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아는 이미 조상우와 꾸준히 소통해왔다. 조상우는 다른 팬들과 다르게 외부 구단의 강한 러브콜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기아가 조상우와의 협상에서 서서히 합의점을 찾아 계약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아는 조상우에게 박찬호나 최영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FA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란 실질적 의미는 희미하나 구단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아로서는 늦어도 이달 중순 안으로 조상우와의 계약을 완료하고 연말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조상우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종료 후 예전의 구위, 임팩트, 경기력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올 시즌 72경기에서 6승 6패 29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3.90을 기록했다. 나쁘지 않았으나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구속에 대한 고민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시즌 마지막 10경기에서는 단 1점도 실점하지 않았다. 9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 9개를 허용했으나 위기 상황에서의 관리 능력을 잘 보여주었다. 나이도 31세로 아직 많지 않다. 내년 시즌 조상우의 역할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팀 내에 보이지 않는다. 정혜영과 전상현이 있고 이태양이 2차 드래프트로 합류했지만 임기영은 떠났다. 어떻게든 계약을 맺고 팀에 남겨야 할 선수다. 기아와 조상우의 동행. 단 한 시즌 만에 끝날 것인가? 2024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한 기아는 2025 시즌을 준비하며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시점은 2024년 12월 19일. 키움의 현금 10억 원과 2026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을 전달하고 투수 조상우를 데려왔다. 당시 기아는 현재 전력과 불펜 보강의 필요성을 공감해 이번 트레이드를 추진했다. 조상우는 검증된 투수이며 K리그와 국제대회에서 필승조로 활약한 만큼 앞으로 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아의 작년 시즌 구원 투수 WR은 스태티즈 기준 4.95, 6위, 구원 평균 자책점은 4.98, 3위, 이었다. 그러나 팀 불펜의 핵심이던 장현식이 FA로 LG에 이적하며 공백이 생겼었다. 다행히 조상우를 데려오며 그 빈자리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었다. 조상우는 2024 시즌 키움에서 44경기 1패 9홀드 6세이브 평균 자책점 3.10을 기록했다. 부상으로 조기 시즌 아웃됐음에도 키움 내 WR 5위, 0.73 였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기아의 조상우에 대한 기대는 컸었다. 초반은 순항했다. 4월까지 15경기 2승 2패 7홀드 평균 자책점 1.38로 든든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5월에 들어 15경기 1승 3패 6홀드 평균 자책점 7.82로 난조를 보였다. 12.2이닝 동안 11실점, 11자책을 허용했다. 6월에는 11경기 8홀드 평균 자책점 0.82를 기록하며 다시 올라오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7월 10경기 1승 1패 3홀드 평균 자책점 14.21로 극한의 슬럼프에 빠졌었다.
출루 허용률 2.37, 과 피안타율 0.433, 포패스 1.133 등 세부 기록도 좋지 않았다. 8월 이후에는 조상우의 역할도 불명확해지며 홀드 획득 기회도 감소했다. 8월 이후에는 21경기 2승 4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1.06의 성적을 냈다. 조상우의 기아에서의 최종 성적은 72경기 6승 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3.90이었다. 60이닝을 던지며 29실점, 26자책을 기록했다. WR은 0.75로 그리 좋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2025 시즌 기아 불펜의 성적도 매우 좋지 않았다. 구원 WR은 0. 63으로 키움 7.65, 다음으로 낮았으며 구원 평균 자책점도 5.22로 키움 5.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일부에서는 조상우가 2025 시즌 기아 불펜에 무너진 주된 이유라고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조상우는 자유계약 선수 신청을 통해 시장에 나왔다. 이번 시즌 기록이 매우 뛰어나지는 않았으나 A등급 선수인 조상우 정도의 가치라면 다른 구단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영입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아의 입장에서 볼 때 좋지 않은 팀 불펜 상황에서 조상우까지 떠나게 된다면 확실한 대체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기아 역시 조상우의 잔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아와 조상우의 협력이 1년 만에 끝날지 아니면 계속될지 이들의 계약 협상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야구는 투수의 싸움이라는 말은 스토브리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가장 주목받았던 조상우는 1년 전 트레이드될 당시의 입지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지난 12월 19일 키움과 기아 간의 트레이드를 통해 새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기아는 2026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와 4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현금 10억 원을 내주며 그를 맞아들였다. 하지만 조상우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올 시즌 성적은 72경기 60이닝 28홀드 평균 자책 3.90이었다. 전체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았으나 5월 15경기 12.2이닝 평균 자책 7.82, 7월 10경기 6.1이닝 평균 자책 14, 20일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조상우는 FA A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보상 선수와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 시즌 성적을 고려하면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팀은 거의 없을 것이다. 원소속 구단 기아는 과도한 계약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잔류하더라도 큰 규모는 아니라고 예상된다. 한화의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에 기여한 김범수도 전망이 밝지 않다. 좌완이라는 강점은 있지만 시장에서 가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B등급으로 그 또한 보상 선수가 발생한다. 이미 외부 FA 강백호 영입에 100억 원을 투자한 한화가 내부 FA까지 추가로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도 쉽지 않다. 가치를 높이려면 경쟁이 필요하지만 불펜이 취약한 구단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부터 불펜 보강의 중요성을 강조한 삼성은 외부 FA 영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선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최영우 영입 협상을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주전 포수 강민호도 잔류시켜야 한다. 더불어 내부 불펜 투수인 김태훈과 이승현도 있다. 올해 불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롯데는 아예 지갑을 열지 않을 태세다. 작년에 내부 불펜 자원인 김원중과 구승민을 잔류시키고 정철원을 트레이드로 영입했던 롯데는 올해 외부 FA 영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내부 FA는 베테랑 투수 김상수 한 명이 있는데 1988년생에 적지 않은 나이 탓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스토브리그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다. 다른 한쪽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불펜 투수들에게는 유독 차갑게 식었다. 협상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